bass louder. 예, 자, 반갑습니다.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최영윤님도 어서오세요. 네. 해뜨는지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네, PPP9872님, 럭키가이님, 프레이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자, 이호님하고, 네,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이제 그 5월 11일, 자, 월요일 저녁 방송을,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황금 연휴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열려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증시 계속 이제 흐름을 좀 이제 꼼꼼하게 잡아드리고 있었는데, 오늘 월요일인데요. 오늘 보니까 이제 코스닥 지수가 지금 또 뛰어났는데, 코스닥 지수가 또 올라갔죠, 그죠? 사람들이 이 정도면은 떨어질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예, 바이청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 코스닥 지수가 왜 이렇게 강하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코스닥 지수를 순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강한 이유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방 그 회원들 매매일지가 되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계좌 수익이 도대체 얼만큼 나는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여기 이제 우리 회원 이제 이호님이 매매일지를 또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저희 방 계좌가 3월달 요 폭락 있었을 때 그 전과 후를 어떻게 됐는지 그 우리 회원 이제 실전 매매 그 계좌 수익률을 그 저기 한 게 있거든요. 준비한 게 있어서 그거하고 이제 매매한 내역들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코로나 이제 재확산 이 우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또 새로운 정부 정책주 디지털 뉴딜이죠. 이 관련주들이 오늘 대거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 번지고 나서 그 2월달, 3월달, 4월달에 수많은 테마주들, 개별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5월달 들어와서 그 테마주들이 싹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수 얘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은 이제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드리고 마친다는 얘기예요. 네. 자, 먼저 이제 큰 맥락을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자 이제 처음부터 이제 들어가 보죠. 요즘에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날씨가 좋은 것만큼 주식시장도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지금 많이 못 깨달으시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보죠. 코스피 지수는 오늘 약세 마감을 했죠. 그런데 코스닥은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보죠. 일단 이제 코스피 지수는 오늘 마이너스 0.5%에서 끝났어요. 최근에 뭐 늘 강조를 드렸지만 시황을 되게 쉽게 잡아드렸죠. 자, 잠깐만요. 보시면 그냥 옆으로 잡아 당기듯이 횡보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 아침에는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이 급등 마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침에 소폭 상승 출발을 했지만 끝날 때는 마이너스 0.5%에서 하락으로 끝났고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뭐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 시원한 급등은 안 나오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면 뭐 중국 증시도 뭐 그냥 조용하게 잘 끝났어요. 큰 등락 없이. 근데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이것 때문에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지수가 올라가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침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플러스 0.6%에서 상승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장중에
마이너스 0.8%까지 장중에 잠깐 급락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다시 플러스로 돌려버렸어요. 오늘 제가 이거를 왜 얘기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냐면,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난감해하세요. 왜냐면 아니 지수가 이 정도면 떨어져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왜 자꾸 올라가고 또 왜 안 떨어지지? 도대체 내가 지금 주식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 이거죠. 아무튼 이제 오늘 코스닥이 강하게 아무튼 이제 뭐 급등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또 강세 마감을 했죠. 그죠? 상대적인 거예요. 거래량도 아까 보시면 코스피 쪽은 다시 보세요. 거래량이 이렇게 하락을 급감하고 있죠. 그죠? 네. 근데 코스닥 쪽 보시면 거래량이 그냥 꾸준해요. 지금은 코스닥 장세인 거예요. 이 얘기는 뭐 4월달부터 미리 해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안 가면 개별주 테마주 장세가 열릴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코스닥에서 수익을 많이 내셔라 그랬죠. 지금도 수익을 계속해서 많이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인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개인들이 지금 주식을 함부로 못 삽니다. 무서워해요. 왜냐면 관망심리, 그 다음에 이제 조정에 대한 경계심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쉽게 못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좀 굉장히 강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아무튼 이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하나 보시죠. 원래 코스닥 지수는요, 외국인이 주식을 사주느냐 파느냐에 따라서 항상 움직였거든요. 한마디로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순매도가 나오면 하락을 했고 순매수가 나오면 상승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에서 둘 다 순매도였거든요. 근데 상승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보기 드물어요.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제가 맨날 인버스 보여드렸죠. 인버스 중에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맨날 코덱스 코스닥 150 인버스를 보여드렸는데 이거 말고 타이거라고 있거든요. 타이거는 이제 미래에셋 쪽에서 만든 건데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이거는 코스닥 150 인버스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그건데, 이거 잘 보시면 이것도 재밌습니다. 개인들이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얘기했었죠. 인버스를 하고 있는 그 개미들이 쉽게 이 인버스를 포기 못할 거라고. 여기서 못 나오거나 더 살 수도 있다. 그랬죠? 잘 보시면 신용, 이 빨간색은 신용인데요. 신용을 지금 더 쓰고 있어요. 좀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죠. 이게 뭐예요? 코스닥 지수가 급락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개인 누적이거든요. 개인의 물량이 늘어났죠. 뭐예요? 코스닥 지수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강조 많이 드렸죠. 주식시장은 어디로 간다고요? 개인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꾸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주식시장이 오를지 떨어질지 상승으로 갈지 횡보할지 하락할지는 이거 말고도 다른 수많은 것들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 개를 얘기해드리면 복잡하고 힘드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주 쉽게 초보도 이해하실 수 있는 이제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 꾸준하게 일관되게 얘기를 하죠. 개인들이 인버스 포기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러면 세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인버스 저쪽에 있는 분들 이제 탈진할 때까지 주식시장을 여기서 더 급등한다기보다 인버스를 매수한 그 개미들이 탈진할 때까지 붕 뛰어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되시죠? 붕 뛰어오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초급등에 나올 확률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계속 붕 뛰어올 것 같아요. 이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 인버스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이유가 인버스를 사셔라, 뭐 손절하셔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시황 잡으실 때 아주 유용한 그 지표니까 잘 참고하시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렸던 거죠. 자, 아무튼 지수가 이제 뭐 일단은 뭐 많이 올라왔죠, 그죠? 코스닥 지수 자체가 많이 올라온 거 이거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종목들은 뭐하고 있냐면 돌아가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지수만 딱 쳐다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나라에 확 터지기 전에를 다 회복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수가 마치 과열된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과열이 안 됐어요. 지수만 올라왔다고 해서 과열된 게 아니에요. 아무튼 과열이 안 됐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고 이제 상세하게 풀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과열이 안 됐어요. 제가 2번, 3번 자꾸 반복하죠? 한 번 더 반복할게요. 과열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지수는 이만큼 올라오긴 했는데 종목들은 있죠? 종목들은 돌아가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지수도 과열된 게 실은 아니지만 종목들은 더 과열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할 게 있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직전 고점인데 더 올라갈 수 있느냐, 더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하지 않은 건 여기에서 그러면 언제 떨어지느냐. 개인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그죠? 네. 더 가느냐, 언제 떨어지느냐. 이거는 결단코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만 하시면요, 절대로 주식시장에서 돈 못 벌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지수가 떠 있는지, 그리고 이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신 다음에 그거에 맞는 종목과 매매 스타일을 정하는 거예요. 단기로 갈지 스윙으로 갈지 아니면 중장기로 갈지 그걸 정하는 거예요. 어떤 종목을, 뭐 어떤 거겠어요. 시장에 가장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공략해서 수익을 빨리빨리 내시면 돼요. 그 전략과 전술은 지수가 여기서 더 가느냐 아니면 언제 떨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느냐, 그게 자기 경험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과열인가 아닌가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까 처음에 그런 얘기 했었죠. 지수 자체로만 보면 마치 다 올라올 만큼 다 올라온 걸로 보이니까요. 근데 차트 많이 보신 분들은 그렇게 봐요, 실제로. 왜냐면 여기가 직전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죠, 과열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과열이 왜 아니냐, 이거를 또 풀어서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죠. 과열이 왜 아니냐면 되게 간단해요. 과열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뭐예요? 개인들의 포지션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근데 개인들의 포지션을 어떤 걸 확인해야 되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거 있죠. 투자자별 순매매. 그리고 이쪽 HTS에서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개인이 뭐 거래소에서, 그죠? 코스피 쪽에서 얼마로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 얼마로 순매수했고, 뭐 선물에서는 뭐 어떻게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통은 이런 것들 많이 확인하시죠? 주식시장 끝나거나 아니면 장중에 보면 뭐 지금 외국인이 뭐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뭐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계속 보시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 많이 확인하시는데요. 이런 게 전혀 쓸모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보면서 개인들의 포지션을 이렇게 뭐 그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이 데이터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런지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진짜 중요한 건 개인들의 포지션이긴 한데 이걸로 확인이 안 돼요. 그럼 뭘로 확인을 하느냐? 저 같은 사람을 상대하는 전문가의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전문가는 뭘 상대해요? 사람을 상대해요. 회원을 상대하고 일반 그 개인 투자자들의 그 심리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이렇게 저녁 방송 한번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뭔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지금 심리 상태인지를 알아요. 여러분들 대답 하나도 안 하셔도 다 알아요. 그게 느껴지거든요. 즉 개인들의 심리 상태가 무엇에 대비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개인들의 심리 상태가, 개인들이 지금 무엇에 대비하고 있는지 제가 딱딱딱 끊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이게 내 얘기는 아니었는지. 만약에 맞다면 제가 차후에 드리는 그 대응 전략을 잘 들으시고 그대로 한번 행동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도 되게 편안해지고요, 수익도 되게 편안하게 나요. 네.
자,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폭락 들어왔을 때는 뭐 다들 힘드셨죠, 그죠? 여기는 뺄게요. 폭락이 들어오고 나서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3월 중순, 3월 말부터. 자, 여기쯤에서는 개인들의 심리 상태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편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뭐 경제 용어 이런 거 빼고 다 끝났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수많은 사람들이 다 끝났다. 이게 개인들의 심리 상태였어요. 그럼 이제 3월 말, 3월 초, 3월 말, 그 다음에 4월 초가 여기죠. 네.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죠. 여기서부터 여기에서 개인들의 심리 상태가 어땠냐면 이랬어요. 조정에 대비하고 있었어요. 조정과 그 다음에 혹시라도 앞에처럼 이렇게 급락 들어올까봐 조정과 2차 충격에 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외쳤던 얘기가 뭐예요?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했죠. 자, 4월 말이 됐죠. 4월 말은 여기에요. 4월 말이 되니까 지수가 급락해야 되는데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서 한번 꺾어 써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사실은. 근데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니까 여기서 개인들이 뭐하고 있었냐면 혹시라도 주식시장이 폭락 나올까봐 현금을 미리 준비하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전쟁 준비하듯이 전쟁이 터질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준비하세요? 비상식량 준비하시죠? 그쵸? 비상식량. 주식하는 사람이 폭락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준비하는 게 뭐예요? 현금이에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뭐 생수나 쌀을 준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주식쟁이는 현금을 준비하죠. 그죠? 현금을 준비하고 언제든지 주식시장이 폭락이 들어오면 탈출하려고 탈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분들이 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인버스를 많이 사두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월 초가 됐어요. 5월 초는 여기죠. 5월 초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개인들이 잠깐 쉬었어요. 4월 말부터. 그죠? 뭐 어린이날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한 일주일 가까이 쉬었어요. 네. 5월 4일날 잠깐 열리긴 했지만, 그죠? 일주일 정도 쉬었습니다. 우리나라만 쉬었느냐? 왼쪽에 있는 중국과 오른쪽에 있는 일본도 비슷하게 연휴를 즐겼습니다. 쉬었죠. 잠깐 쉽니다. 근데 쉬고 왔어요. 쉬고 와서 어떻게 됐어요? 주식시장이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특히 코스피는 못 가는데 감히 코스닥이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이거 하고 있어요.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게 더 갈까 아니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신 거죠. 한마디로 관망심리, 경계심리가 굉장히 심해요. 지금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주식을 사신 분도 있겠죠. 이게 약간 수익인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익은 아닌데 이제 손실이 많이 회복되신 분들이 있겠죠.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체해야 되나 버텨야 되나, 다 요구하고 계세요. 이럴까 저럴까. 뭐예요? 관망심리와 경계심리. 요게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관망심리와 경계심리가 오늘 더 심해졌어요. 왜요? 이태원 클럽 쪽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면서 지금 100명 가까이 됐거든요. 며칠 만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그 관망심리와 개인들의 경계심리가 심한데 이게 더 심해진 거예요. 지금 더 심해졌다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오늘 아침에 딱 월요일이죠. 오늘 월요일날 아침에는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개별주들하고 딱 보니까 조용해요. 왜 그럴까요? 개인들의 경계심리와, 자꾸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죠, 관망심리가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안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또 터졌네요. 그래서 이게 더 심해진 거예요. 머리는 더 복잡해졌을 것이고 더 헷갈리실 것이고 판단을 못 내리시겠죠. 자, 여기에서 일반적인 초보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제가 방금 아까 계속 여러 번 얘기했었죠. 계속 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돈이 안 벌려요. 지수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저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얘기할 때 포인트 몇 포인트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어디까지를 돌파할 것입니다. 어디를 돌파하다 실패하면 어디까지 떨어질 거,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왜요? 여러분들 수익 내는데 그게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제가 관심 있는 건 지수가 이런 상황일 때 어디에서 수익이 나느냐, 전 거기에 꼽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된다고요. 자, 그 얘기는 좀 뒤에서 또 할게요. 자, 아무튼 지금은 개인들의 관망심리와 경계심리가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상태일 때 아까 보여드렸죠. 하방, 인버스, 지수가 하락한다에 또 개인들이 또 돈을 걸고 있어요. 개인들이 인버스를 사면 지수가 잘 안 떨어진다 그랬죠. 그게 앞에서 수도 없이 했으니까 오늘 안 할게요.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불안해서 주식을 안 사요. 못 사요. 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럼 주식시장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급락이 나올까요? 급락 잘 안 나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개인들이 지금 심리상태가 저렇잖아요. 급락 잘 안 나옵니다. 단기적으로 뭐 1, 2%, 2, 3%짜리 음봉을 하나 때릴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처럼 이렇게 큰 급락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지금 이 심리가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당분간 안 바뀔 것 같은데, 안 바뀐다는, 개인들의 이 심리가 안 바뀐다는 전제 하에서 지수는 붕 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이렇게 붕 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갈까요? 대형주 중에서 일부가 또 갈 거예요. 그 얘기는 다음에 드릴게요. 전 뭐가 갈지 대충 알아야지. 개인들 꼬시려고 일부러 막 50주 신고 가는 대형주가 있더라고요. 개인들이 살만한 종목들 그쪽에서 꼬시더군요. 동학개미들 다 그쪽으로 이제 이사 갈 거예요. 좀 있으면. 그리고 밑바닥에 있던 대형주 중에서 안 간 게 올라갈 겁니다. 일부 대형주가 올라갈 거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제 코스피 지수는 크게 못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코스닥 지수는 뭐 하겠어요? 붕 띄워놓은 상태에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붕 띄워놓는다는 얘기는 뭐 급등이 잠깐 나올 수도 있고 급락이 살짝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뭐가 가느냐? 붕 떠있는 상태에서는 제로와 그 다음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 위주로 순환매가 돌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황금 연휴 지나고 딱 이번 주 딱 되니까 뭐가 움직이는 줄 아세요? 테마주가 이렇게 급락하고, 지수가 이렇게 급락하고 나서 이렇게 급반등 나왔을 때 있죠? 여기에서 그 급등했던 개별주 테마주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마스크, 진단키트 뭐 이런 것들이죠. 뭐 교육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재택근무 수혜주도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똑같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요 전에 1, 2, 3, 4월 달에 올라갔었던, 시장을 주도했던 그 테마주들하고 지금 테마주하고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뭘로 바뀌었냐? 뭐 여기 앞에 뭐 진단키트 이런 거 얘기했었죠? 지금은 어디가 활발하게 움직이냐면, 아주 크게 얘기를 하면요, 언택트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비접촉. 언택트 관련된 테마주들이 지금 줄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되게 많이 급등을 많이 했던, 되게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던데, 디지털 뉴딜 있죠? 네, 디지털 뉴딜. 다른 말로 뭐 한국형 뉴딜이라고 대통령이 발언을 했었는데, 그 중에 특히 디지털 뉴딜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지수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종목 얘기 좀, 테마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인들의 관망심리와 경계심리가 너무너무 심해요. 코로나 때문에 더 겁을 내고 있고요. 그러면 지수가 붕 떠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붕 떠있으면 누가 간다고요? 대형주 일부도 가는 게 있지만 근본적으로 개별주 테마주 정세가 계속 이어질 거란 얘기예요. 즉,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겁내지 마시고 빨리 이 수익률 게임에 동참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수익 내시려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시면 되냐면 약간의 돈과 용기만 있으시면 돼요. 무슨 용기요? 남들이 주식을 못 살 때 주식을 살 수 있는 그 작은 용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요거예요. 뭐 무슨 필살기법 필요 없어요. 뭐 한 돈 2억 3억 필요 없어요. 약간의 돈과 아주 작은 용기만 있으면 돼요. 맞죠? 요거예요. 요게 포인트예요. 그 상태에서 좋은 종목을 받아서 좋은 전문가 밑에서 리딩대로 수익 내시면 돼요. 뭐가 어렵습니까? 이겁니다. 자, 오늘 보시면 이제 디지털 뉴딜 종목들이 쭉 급등을 했는데 그거를 한번 쭉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거 보기 전에 우리 회원 그 매매일자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이호님이 이제 오늘 매매일지 올려주셨는데 회원들 매매일지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사이트에 올려놨는데 제가 그거를 보기 편하게 사진으로 잘라놨어요. 일단 이거 보시기 전에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지수가 3월달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폭락을 했죠. 폭락할 때 손절을 시킨 게 없어요. 손절을 안 시켰다고요. 시장을 믿고 종목을 매집한 세력을 믿고 그 다음에 전문가를 믿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얘기는 그거였어요.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된다. 움직이지 마시고 가만히 계셔라 그랬어요. 그러면 된다 그랬어요. 보통은 뭐 손절했다가 다시 삽시다 뭐 이런 얘기 이제 이렇게 하시는 개인들이 많으셨는데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면 수도 없는 상승장과 급락장을 겪어봤거든요. 급락장에서 이번에 어떻게 대응했냐면 이렇게 대응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게 이번에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통했어요.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죠. 저희 방에 맞아요. 이효님이 지금 또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급락했을 때 우리 회원이 그러시잖아요. 안 속아 그러면서 안 속아를 외치면서 견뎌를 하셨다잖아요. 자, 그분의 매매일지를 한번 보여드리죠. 코스닥 지수는 이제 여기를 회복을 했죠. 직전 고점을 그죠? 네. 자, 고도절미하고 보시죠. 뭐 짧으니까 읽어드릴게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네요. 이분이 2월달에 이제 매물주 올려주셨는데 2월달에 올리고 3달 만에 다시 왔네요. 코로나로 참 힘드셨지요. 누구 하나 안 힘들었던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혼자 주식하고 있었으면 언제 제 손이 종목들을 잘라냈을지 모를 일. 우리 방은 교수님과 우리 대신 회원님들 덕분에 믿고 또 믿으며 종목들 손절 없이 버텼습니다. 혼자 했으면 절대 못 버텼을 거예요. 그 힘든 와중에도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수익도 뜨문뜨문 있었고요. 교수님께서 공방에서 말씀하신 게 허언이 아니란 걸 아래 계좌 캡처본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잔고 변화율이거든요. 이분이 HTS 저기 계좌를 4개 쓰시나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합산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잔고 변화율입니다. HTS에서 만들 수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엑셀에 수치를 입력해서 잔고 변화율을 알아봤습니다. 무방에서 궁금하시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내 계좌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깨졌었는지 그땐 사실 쳐다보기도 싫었지만 지금 돌아와 보니 와우, 제가 봐도 놀랍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무지 많지만 그냥 한마디, 좋은데 뭐 이런 말씀 하셨죠, 그죠? 자,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밑에 글까지 한번 더 읽어드리고요. 제가 계좌를 여러 개 운영하다 보니 깔끔하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좀 지저분하고 정신없지만 위 그래프의 상승 곡선이 아래의 매매일지로 충분히 증명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래 계좌가 실제로 이제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가 2월달이에요. 코스닥 지수가 2월 20일 넘어서서 급락했거든요. 왜냐하면 대구 쪽에 2월 20일 이후에 코로나 31만 확진자 나오면서 그때부터 대규모 이제 그 확진자가 막 나왔죠. 그때부터 증시가 내려갔었어요. 그때까지 수익이 계속 나고 있었어요. 나다가 2월 한 20일쯤부터 슬슬 계좌가 이제 수익 난 거를 약간 까먹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3월 달에 폭락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순간 계좌가 어때요? 치명상을 입었죠. 확 급락했었어요. 근데
이게 3월 19일 겁니다. 3월 19일, 뭐 3월 20일쯤 되겠죠. 3월 19일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 저점을 찍고 어떻게 됐어요? 네, 빠르게 회복하죠. 코스닥 지수는 이제 딱 여기까지만 회복을 시켰는데 우리 회원 계좌는 어떻게 회복이 됐냐면 급락하고 언제요? 4월 중순에 4월 중순은 아니고요. 4월 하여튼 뭐 10일, 뭐 15일 그 사이 총선 전에 다 회복이 됐어요. 그때부터 뭐예요?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죠. 이 지금 뭐예요? 코로나 전보다 계좌 수익이 더 많이 나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간단해요. 여기서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회원들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 되고 지수가 저점 찍고 돌았을 때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랬고 현금이 많이 없었어요. 뭐 주식시장이 이렇게 폭락했는데 현금이 많이 있을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폭락 전에도 그냥 쥐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반등 나올 때 가장 먼저 빨리 돌아온 빨리 급등한 종목들, 예를 들어서 링네트나 이런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수익 내고 빨리빨리 팔아가지고 현금 만들어 드린 다음에 그 현금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걸 매매를 시켜드렸어요. 지수는 계속 올라왔고 종목들도 당연히 계속 올라왔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빨리 회복이 된 거예요. 4월 중순 넘어서서 회원들도 이제 대부분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한 거죠. 이효님은 라이브 방 종목도 하지만 단기 그 방 종목도 같이 하셨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좋았다고 보시면 돼요. 쭉 상승하죠.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네. 이것만 보여드리면 안 되겠죠, 그죠? 더 보시죠. 이 밑에 거 계좌를 보시면 이런 겁니다. 올해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수익률 이제 제일 높은 거 위주로 쭉 뽑아봤는데 바른손 200%짜리도 있었고요. 실제 매매하신 거예요. 모나리자 이거 다 저기 뭐예요? KM 이런 것들 코로나 마스크 테마 이제 대장주였죠. 웰크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월드 이낙연 씨 대선주죠. 67% 수익 났고 흥구석유 다날이 뭔데요? 이게 코로나 수혜주잖아요, 그죠? 우리선 FNG 이것도 코로나 수혜주고요. 알서포트 재택근무 관련주죠. 파세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성정보 코로나 수혜주죠. 삼성전자 우선주 가지고 저희 방에서는 수익이 40% 났어요. 동학개미들 들어오기 전에 수익 내고 좀 빠졌어요. 메가MD 애니농률 코로나 수혜주죠. 이걸 다 하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저거는 이제 2월 1, 2, 3월 달에 이제 많이 이제 편중돼 있죠. 4월 달, 5월 달 최근에는 뭐 있는지 하나 더 보여드리죠. 요겁니다. 아까 그게 이제 여기 이호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충 고 수익률 순으로 정리를 해본 거고 그 밑에 이건 단기 종목 중심의 계좌 1월부터 5월 매매 내역입니다. 써주셨죠? 네. 라이브방 외에 단기방도 운영을 해서 낸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해놓으셨죠? 자 보세요. 뭐 여기가 이제 1월달인데 여긴 최근이고요. 5월달 거꾸로 볼까요? 최근에 5월 8일날 파세코 45%. 단기방에서 여러분들 뭐 3%짜리 단타 치는 방, 저희는 단기 하는 곳이 3%짜리 그런 수익 내는 데가 아니에요. 네. 이런 거네요. 웬만한 저기 중기방보다 단기방 수익이 좋아요. 보시면 파세코 주 수익률이 있죠. 10% 미만짜리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 20% 30%짜리가 많죠. 50%짜리도 보이실 거고요. 그죠? 네. 나온다고요. 60%짜리도 있죠. 자 보세요. 날짜를 잘 보시면 돼요. 5월 8일, 5월 8일, 5월 7일, 6일, 4월 29일 계속 이어지죠. 날짜를 잘 보세요. 어떤 날은 4월 10일날 종목을 4개나 팔죠. 왜 그러겠어요? 주식시장이 그 3월달에 폭락하거나 말거나 매집했어요. 손절한 게 아니라 현금 있는 대로 끌어다가 매집했다고요. 그러니까 증시 반등 나올 때 계속 팔고 있었던 거예요. 증시 폭락 나올 때 다 손절하고 이 바닥 떠날 때 최대한 주식을 더 샀어요. 손절 안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반등 나오고 지수 급등할 때 하루에 막 몇 종목씩 매도하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죠. 근데 이어지다가 여기 3월 24일까지 쭉 나오는데 그 중간에 잠깐 비죠. 왜냐면 증시가 폭락을 했으니까. 3월 한 초부터 3월 20일까지 수익 낸 게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죠? 네. 증시가 그때 막 급락했으니까. 그때를 제외하고 2월달 보세요.
2월 달에도 계속 이어지죠. 2월 25일, 24일, 21일, 10, 18, 17, 14, 6, 5, 4 쭉. 1월 달에 보시면 엄청나게 매도를 많이 하죠. 이게 뭐겠어요? 코로나 1차 수혜주들 있죠? 그거 잔뜩 매집해놨어요. 남들 관심 없을 때. 이때는 이제 이란이랑 미국이랑 전쟁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투매했거든요. 그때 싹 쓸어버렸어요. 코로나 수혜주. 그래서 라이브 스윙은 스윙대로, 단기는 단기대로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스윙 계좌가 아니에요. 단기 계좌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이 나죠.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뒤로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샀어요. 기존에 갖고 있는 거 손절하지 않고. 제가 그랬어요. 전문가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 다 세력이 매집한 거고 재료가 있다. 세력도 물렸으니까 세력을 믿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저를 믿어달라 그랬어요. 회원들이 많이 믿어주셔서 회원들 이탈도 거의 없었고요. 잘 이렇게 이겨냈어요. 예쁘죠, 그죠? 네. 시장이 코로나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됐는데 수익이 이렇게 나고 있잖아요. 한번 수익을 한번 이제 얘기를 해달라 이제 그런 분들이 요청이 많아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거예요. 이게 스윙도 아니고 단기 수익률이 이거예요. 아까 보셨죠? 처음에 거 이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그래프를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지수가 생각을 잘 해보세요. 코스닥 지수가 여기에서 제가 아까 예상한 대로 그죠? 이렇게 붕 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별주 테마주들 더 신나게 움직일 거거든요. 4월달하고 5월달에 우리 회원들 눌림목 종목을 매집을 그렇게 많이 해놨어요. 제가 저녁 방송 요즘에 거의 매일같이 진행을 하는데 저희 방에서 뭐 매집했는지 제가 절대로 얘기 안 하죠. 왜 그러겠어요? 종목들이 너무 좋아서 망가지는 게 싫어서 모방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방송 듣는 분들이 수천 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그 거기 방송에는 지금 뭐 몇 명 없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제 방송 듣는 사람이 수천 명이 넘어요. 실제로 조회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철딱선이 없이 저희 방 종목을 오픈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죠. 왜요? 무방 회원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제 회원들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예요. 제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건 우리 회원들이 여기서 손절 안 하고 버텼어요. 전문가하고 회원은 신뢰가 있어야 돼요. 종목이 급등하려면 재료도 있어야 되고 세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회원하고 이제 그 전문가하고 종목을 추천하고 저도 추천받는 입장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건 신뢰예요. 저한테 회원가입하시려고 하다가 약간 이분이 나한테 신뢰가 없다 싶으면 다른 데 알아보시라고 제가 대놓고 얘기해요. 왜요? 들어오면 얼마 못 견디거든요. 근데 믿고 들어오신 분들은 수익이 잘 나십니다. 이번에 아무튼 우리 회원들이 거의 다 이탈하신 분들 거의 없이 이거를 잘 이겨내셨어요. 여기서 뭐 했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아무것도 안 했더니 쫙 올라오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종목에 자신이 있었고요. 또 기존 저희 방은 장기 회원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종목도 믿어주셨고 전문가도 믿어주신 거예요. 왜냐면 솔직히 주식하다 보면 상승이 나올 때도 있지만 급락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때마다 종목들이 항상 올라와 줬기 때문에 회원들이 믿어주신 거예요. 밖에서 혼자 하시는 분들도 좀 밖에서 이리저리 재지 마시고 이런 거 보여드릴 때 망설이지 말고 내일이라도 좀 바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추석 때까지, 추석이 9월 말일이더라고요. 추석 연휴가. 그때까지 이제 5개월 동안, 거의 5개월이죠. 5개월 가까이 여러분들 쉬는 날도 없어요. 쉬는 날도 없으니까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수익들 빨리 많이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폭락이 돌아와도 우리 기존 회원들 수익 잘 내시는데요. 자, 이제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 이제 붕 떠있는 상태에서 지금 재료와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우리 회원들이 공략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사들인 테마 중에 뭐 하나만 오픈을 해드릴까요? 이미 그건 이제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디지털 뉴딜이에요. 디지털 뉴딜. 여기서 제가 재밌는 걸 알려드릴게요. 디지털 뉴딜. 원래 뉴딜이면 뉴딜이지
디지털 뉴딜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는데 이게 뭐냐? 이게 이제 한국형 뉴딜,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제 그 테마주에 속하는 이제 종목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냥 정부 정책주입니다. 네, 결론이 이거예요. 정부 정책주예요. 누가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대통령이 얘기를 해서 급등을 한 정책 테마주입니다. 근데 요거 추천을 언제 했냐면 5월 7일이니까 지난주 목요일날 했거든요. 단기 하는 쪽에서 추천했는데 디지털 뉴딜 수혜주라고 저는 다 적어드려요. 그래서 여기 차트로 보시면 여기서 샀어요. 지난주 목요일날. 그리고 이틀 있다가 오늘 25% 급등했어요. 매수가 대비 25% 급등했고요. 아마 아까 장중에 최대 이게 봅시다. 장중에 최대 27% 아니었나? 거의 상한가 찍을 뻔했었어요. 수익 이만큼 났어요. 단기로 드린 거예요. 저희 방은 단기도 손절이 거의 없거든요. 네. 정보정책주. 근데 이게 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뉴딜 정책이란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대통령이 요번에 총선 끝나고 나서 정책 발표를 했는데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시멘트주하고 세력들이 시멘트주하고 이제 중소형 건설주에 붙어가지고 종목을 급등을 시켰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특수건설이에요. 저희 방에서 이제 이것도 매집했던 종목인데 수익 잘 내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상한가를 딱 갔어요. 근데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4월 22일인가 그래요. 4월 22일 날 그 시멘트주도 막 상한가고 막 그랬잖아요. 상한가 갔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한 얘기를 잘 이제 뒤져보니까 디지털 뉴딜이라는 또 그런 말을 썼어요. 세력이 이제 혼란이 왔겠죠. 시간에서 이제 특수건설이 하락을 하고 디지털 뉴딜 관련주들이 막 급등을 합니다. 디지털 뉴딜이 뭐야? 사람들이 헷갈렸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특수건설 이런 이제 그 시멘트라든가 이런 중소형 건설주들 이런 것들은요 세력이 이미 매집되어 있는 종목이 있었어요. 이낙연 관련주로 매집되어 있는 것도 있었고 다른 이유로 세력들이 매집을 미리 해놨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폭락이 들어왔을 때 세력이 못 빠져나가고 있다가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급등을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디지털 뉴딜이라고 했대요. 이 종목들이 그냥 그러다 만 거예요. 이게 더 이상 못 가고 끝난 거예요. 이게 세력이 돈이 어디로 갔어요? 디지털 뉴딜 관련주로 갔어요. 근데 이 디지털 뉴딜이 준비가 돼 있었을까요? 안 돼 있었을까요? 당연히 안 돼 있었겠죠. 저도 디지털 뉴딜 죄송합니다. 발음이 꼬이네요. 디지털 뉴딜이라는 말을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네, 솔직히 그랬어요. 근데 종목을 빨리 찾아봤죠. 네. 회원들한테 매집을 다 이제 시켜드렸는데 방금 보셨던 오픈베이스 제가 라이브 종목은 오픈을 못하겠어요. 여기 보시면 4월 23일날 하루 차이가 나죠. 그 다음날 4월 23일날 시초가 20%에 시작을 해서 27%까지 급등했다가 끝날 때는 이렇게 음봉으로 끝납니다. 뭐예요? 이게 디지털 뉴딜 수혜주였던 거예요. 근데 시간에서 급등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가지는 못하고 음봉으로 끝났어요. 자, 차트 이렇게만 보시면 어때요? 재료가 안 먹히고 끝난 것 같죠?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오픈베이스가 디지털 뉴딜 수혜주가 맞았는데 그때 왜 바로 못 갔느냐?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매집을 다시 한 거예요. 거래량도 없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할 줄 몰랐고 세력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준비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눌림목이에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우리 유료 회원들한테는 한 3주 정도 3주 넘게 계속 눌림목 얘기를 했어요. 왜요? 세력들이 뭘 만들고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세력들이 눌림목 종을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지수가 급락할까봐 겁내지 마시고 빨리 들어와서 수익들 내셔라 그랬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이게 눌림목 차트예요. 언제 샀냐고요? 5월 7일날 여기에서 몇 날 샀다고요?
일반 사람은 여기서 주식 못 삽니다. 이거 왠 줄 아세요? 무서워서. 아니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급락할까봐 매일 겁을 내고 있는데 이런 주식 여기서 어떻게 사요? 그것도 양봉도 아니고 음봉 맞은 종목을. 재료가 나왔는데 안 갔잖아요. 4월 23일날 재료 나오고요. 22일날이구나. 22일날 재료 나오고 얼마 걸렸어요? 보름 넘게 끌다가 간 거예요. 보름을. 보름 동안 뭐 했어요? 매집한 거네. 세력이 매집한 거라니까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거의 다 됐네 그러면서 추천했던 거면서 이틀 딱 누르면서 아닌 척하다가 오늘 가더라고요. 왜냐면 대통령이 취임 3주년 무슨 또 저 연설했죠. 세력의 기회는 있다다 싶으니까 급등시킨 거예요. 이미 뭐 세력들은 알고 있었겠죠. 언제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할지 올려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방에서도 눌림목을 공략을 많이 하셔라 이런 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세력이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매집한다고 뭘 하나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근데 그럼 오픈베이스 이거 하나만 급등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 급등한 종목이 수십 개가 넘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시장이 어려울 때 코로나가 다시 뭐 재확산된다?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그쵸? 약간 재확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앞에서 이미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 뒤에는 그만큼 안 빠져요. 통상적으로 그렇다고 별로 안 빠집니다. 앞에서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회원들은 코로나 터지기 전과 후에 3월달 폭락 전후 수익을 종목들 공략해서 수익을 많이 나봤기 때문에 요번에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주식시장이 만약에 혹시라도 출렁거린다 그러면 저는 진짜 수익을 더 크게 낼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왜요? 해봤거든요. 앞에서 한번. 두 번째는 쉬워요. 굉장히 쉽다니까요. 저는 지수가 좀 눌러줬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지수 급락할까봐 막 마음 졸이시죠? 저는 한번 눌러줬으면 좋겠어요. 왜요? 지수가 눌러주면 세력들이 매집한 게 뭔지 눈에 더 잘 들어오거든요. 양봉 나오면 헷갈려요. 음봉을 딱 때려버리면 딱 진짜와 가짜가 확 구분되거든요. 주식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겁내고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무튼 지금 사람들이 지수가 급락할까봐 마음 졸이는 그동안에 세력들은 열심히 매집을 해서 올리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제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움직였었던 코로나 테마주들과 다른 성향의 것들이 움직입니다. 이거 제가 예상한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뭐요? 시장이 좀 어려울 때 그때 뭐 한다고요? 가장 확실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정부 정책주라니까. 왜요? 정부에서 보증하는 테마주 아니에요? 물론 정부에서 이렇게 테마주를 만든 건 아니지만 정부 정책주, 정부 보증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거니까요. 그게 정부 보증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 시장이 아무리 사악하게 흘러가도 이 정부 정책주들은 급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집을 저희 방에 많이 해놨어요. 이거 말고 더 많이 매집한 정책주도 있는데 제가 무방에서 절대로 얘기를 안 해드려요. 왜 그러겠어요? 걔네들 지금 그 종목들 뚜껑 열고 날아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어떤 것들 이미 뚜껑을 이미 열어놓은 것도 있어요. 나가려고. 그래서 제가 더 조심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트렌드는 테마주들의 큰 트렌드는 뭐냐면 언택트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확실하게 밀어주는 정부 정책주예요. 이해되셨죠? 자, 지수가 붕 떠있을 가능성이 높고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려고 수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세력들은 나올 때마다 바로 올려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이렇게 저렇게 재다가 아까운 시간만 다 낭비하시고 그죠? 좋은 종목들 왜 다 놓치시냐 이거예요. 한 달 전에만 보름 전에만 제 얘기 듣고 준비를 하셨으면 지금 수익 많이 내셨을 거 아니에요. 3월달에 이 폭락을 겪은 우리 기존 회원들도 수익을 하고 있는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저희 방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 첫 마디가 다 그거예요. 굉장히 편하다고. 왜 편하겠어요? 손절도 없죠. 재료 좋죠. 세력이 매집되어 있는 것들 제가 충분하게 설명 다 해드리죠. 왜 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게 다 해드리거든요. 회비가 괜히 비싼 게 아니에요. 하루에 3시간씩 걸 얘기를 해요. 회원들이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렇게 상세하게 얘기를 다 하는데 불안하지가 않죠.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빨리 잡으셔야 돼요. 지수가 여기서 더 올라가거나 세력들이 여기서 개별주 테마주 더 올려버리면 나중에는 주식을 굉장히 비싸게 사야 돼요. 쌀 때 잡으셔야 돼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저희 방에서 이제 이런 종목들 오픈 베이스 이런 것들로 지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라이브 종목들을 막 몇 개 공개하고 싶은데 못하겠어요. 아까워서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그 종목도 여러분들 같이 살 수 있어요. 자꾸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종목들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네. 세력들은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혈안이 돼 있다. 지금.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 망설일 때가 아니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이리저리 재다가 알짜 종목들 다 놓치세요. 그리고 자, 요 얘기하고 마칠게요. 코로나 재확산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설령 수도권에 확진자가 더 나와도 지난번처럼 증시가 이렇게 똑같이 급락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왜요? 악재도 2번, 3번 반복되면 재탕이기 때문에 처음처럼 그런 큰 충격을 못 줘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이 좋은 기회들을 안 놓치셨으면 좋겠어요. 지수가 못 올라가는 상황에서 세력들은 항상 수많은 재료와 이슈를 활용해서 테마주를 만들고 움직이죠. 대형주도 일부를 급등을 시킵니다. 네, 그 얘기는 다음에 또 해드리죠. 벌써 9시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늦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기회가 있으니까 빨리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회원 매매일지 보셨죠? 우리 이호님? 네. 얼마나 멋져요. 저도 보고서 저도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야,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네. 이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궁금하신 거 있는 분들은 제가 이쪽에 그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에 연락 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내일 화요일인데 이번 주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저기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이틀 동안 공개 방송 있거든요. 공개 방송 때 그 회비 할인도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간 연장 혜택도 있으니까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또 연락 주시면 또 말씀드릴게요. 수요일날 공개 방송 있으니까요. 네, 그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히 주무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